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나마 이 XRP가 뭐 옅은 초록색이지만 그래도 이 녹색의 상승을 24시간 대비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이 리플이 좀 최근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솔라나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힘을 냈죠. 그런데 장이 다시 좀 약세로 흐르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솔라나가 5,000원 힘을 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체크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뭐 조금 붉은색이긴 하지만 낙폭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도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좀 위아래로 좀 흔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좀 장세는 지켜봐야겠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세 가지 이 주제를 뽑아 보자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비트코인, 이제 120K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대가 비트코인 120K인데 좀 아슬아슬하게 넘어서지를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이 하이라이트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은 매도각이 확실히 보인다.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김치 프리미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선 앞으로 이 김치 프리미엄의 그 움직임을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 과열이 됐는지 또 알 수 있으면서 어느 시점부터 매도각을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좀 봐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리플도 어젯밤만 해도 이제 좀 꿈틀꿈틀 거렸는데, 근데 뭔가 이제 하나가 좀 아쉽죠. 그 방아쇠를 좀 당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방아쇠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플은 이번에 이제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과 그 주도권 싸움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도권 그 싸움의 디테일을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1시간 동안의 그 분량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중요한 그 가격대를 비트코인 120K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동안의 그 움직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의 흐름과 현재 흐름이 좀 많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그 오프닝 때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어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의 상황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 그 시간이 제가 언제였었지? 11시 47분이니까 거의 이제 자정 무렵에 올렸던 이 분석거리거든요.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다가 근데 이제 어젯밤에 거의 한 자정 무렵 이제 버거 타임이 시작될 그 무렵에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119K까지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폭으로는 한 1.5%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그럼에도 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뭐 살짝 넘어서는 요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요 120K를 넘어서야 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그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해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이 윗꼬리를 남긴 채로 정말 가까스로 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상승폭이 0.1% 보시면 0.1%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0.1%에 가까스로 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 또 현재
까지도 이렇다 할 지금 힘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도 117.1K에 그래서 116K까지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전에도 이 116K를 또 터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반면에 어제 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나스닥이 6일 연속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S&P 500도 사상천 6,300을 돌파를 했다 라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만 본다면 미 증시는 매우 잘 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떠하느냐, 어젯밤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먼저 좀 보여드리면, 어젯밤이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무렵쯤에 장 시작하고 나서 미 증시가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가 진짜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장 마감을 했을 때는 뭐 일부 이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초록의 상승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초록색이었던 중소형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뭐 중소형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어젯밤만 하더라도 지금 뭐 다우존스는 0.3, S&P 500도 0.5, 나스닥도 0.7%, 그래서 뭐 1%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이 코인장도 기대를 좀 키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장 마감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4%로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 마감을 하게 됐고, S&P 500도 0.14%니까 가까스로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0.7%에서 0.3%니까 그 상승폭을 상당히 지금 반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S&P 500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느냐, 그렇다면 S&P 500의 5분봉과 1봉 차트를 또 체크를 할 건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S&P 500의 5분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이 지금 S&P 500의 그 흐름이고, 노란색 선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에요. 근데 어제 장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이 먼저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지금 S&P 500이 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좀 낙폭을 키우게 되니까 이 S&P 500도 큰 힘을 이제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동시에 함께 무너졌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 그 시장이 미 증시보다는 훨씬 더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 꼬리로 볼 수 있고, 이 미 증시가 몸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세를 보이니까 미 증시도 좀 함께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이 미 증시를 좀 흔들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체급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 먼저 좀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함께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함께 떨어지는 그 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 증시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이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의 랠리가 동력이 그 바닥, 미 증시의 랠리 동력이 바닥이 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점 시그널일까라고 또 이제 우려 아닌 우려로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일봉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요 일봉 차트를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달면서 가까스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폭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아니라 그 등락폭이 금요일 날 마이너스 0.01%였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승으로 시작한 게 어느 정도 맞았긴 했겠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되면서 음봉으로 보였고, 그런데 이제 그 하락폭은 마이너스 0.01%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근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틀간은 올라서기만 하면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뒷심이 부족해졌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사처럼 이제 블룸버그에서 미 증시의 랠리 동력이 바닥나고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흐름만 보면 이 말이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고점 시그널일까?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상승 재료는 남아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이 미국 기업의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애프터 클로즈니까 장 마감 후에 이 테슬라하고 알파벳,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인텔이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주 중에 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일단 당장은 23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요거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24일 새벽 5시 이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이고, 그거와 함께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인텔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대표적인 뭐 아주 메인의 뭐 그런 반도체주로 볼 수는 없지만, 뭐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텔은 살짝 좀 사이드죠.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 그 기업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약간 좀 고사 직전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인텔이 어느 정도 좀 부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반도체주는 또 전체적으로 또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실적 시즌이 지금 막 시작된 만큼 요것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향방도 함께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미 증시와 이 비트코인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살짝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한 건 아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재료는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점에 이 코인장의 현재 흐름이 어떠하냐, 요것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1시간 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어젯밤 오후 5시하고 어젯밤 이제 11시에 이 119K까지는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는 했었는데, 근데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냥 딱 거기까지였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120K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120K까지는 터치를 하지도 못하고, 현재는 요 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어놨던 선이 요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 당시에 여기에 지금 저항에 막혀가지고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결국엔 뚫어냈는데, 다시 빠지면서 지금 현재는 요손조차 넘어서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젯밤 이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지지대, 그래서 요 가격대가 한 116K대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낙폭을 키웠을 때 좀 보시면 이 긴 아랫꼬리를 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매수세가 좀 살아있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118K를 찍고 지금 현재도 조금 하락하면서 현재도 이제 117K를 살짝 깨고 내려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이 116K를 무엇보다 좀 지켜주는 것이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 116K를 지켜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계속 또 하방으로 두드리게 되면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룸을 봤던 것이 이때 저점, 그래서 이 저점이 대략적으로 한 115.7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말아올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1차 지지대인 이 115에서 한 116K, 이 지지대가 좀 중요한 역할을 지금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이더리움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가까스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았지만 일단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가까스로 이제 0.15%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9일 연속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또 한 1.5%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버거타임 때까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제까지는 이더리움이 9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제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더 따라서 9일 연속의 하락세가 나오게 됐다. 근데 현재는 또 살짝 올라와 가지고 60.8% 정도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까지도 이 비트코인이 약세였음에도 좀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뭐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좀 힘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그 상황이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좀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선가 지금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도 그 저점이 60.4%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트도미도 여러 이제 뭐 플랫폼에서 좀 다루던데,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뭐 59%를 진입을 했다라고도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트레이딩 뷰 여기서 지금 산출하는 이 비트도미로 봤을 때는 아직 이 59%, 그러니까 50%대에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비트도미는 이 60을 깨고 좀 50%대로 좀 진입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제가 또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았던 요 계엄령 사태 때, 요때가 그 저점이 54.5%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54.5%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알트에 좀 큰 힘이 붙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는 만큼, 일단 무엇보다 50%대로 진입을 하면서 요때 이 계엄령 이 쇼크 때 요 이하로 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또 미 증시와 함께 전체적인 지금 그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1차 지지대가 깨지는지 요것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켜줬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이 약조정으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상방을 좀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1차 지지대가 깨진다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좀 더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직전 올타임 하이가 112K인데 저는 설령 여기까지 내려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 지지대나 아니면 여기 지지대인데, 여기 지지대가 지금 지난 이 저점과 거의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한 여기쯤이니까 한 113K인데, 근데 저는 과연 여기까지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16K는 아직까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상승 재료가 미 증시의 이 실적 발표와도 좀 맞물려 있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그 기간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하고 이제 2부 김치 프리미엄, 요게 이제 또 하이라이트잖아요. 솔직히 뭐 매일매일의 이런 움직임은 그냥 우리가 파악은 하되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매일 뭐 4848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큰 그림 보면서 이 시장을 또 지켜봐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방향성, 이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뭐 이것에 따라서 일희일비는 하지 않는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요 김치 프리미엄이지 않을까. 이 김치 프리미엄의 패턴을 보고 매도각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그 시기가 2021년 4월 그때 대불장 그 시기에 이 김치 프리미엄의 흐름은 어떻게 흘렀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발로 반짝 그 불장 시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프가 어떻게 흘렀는지 요것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김프를 좀 해석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그 김치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은 좀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5%를 넘으면 좀 각 잡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5%가 넘으면 진짜 우리가 좀 각을 잡고 봐야 될 시기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김치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것을 지금 파악하기 전에 지금 제가 정리한 부분 요것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요것을 읽어보고 지금 요것을 머리에 새기면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면 찐 포모가 오기 전까지는 역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한국 개미들의 확신이 부족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역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넘겨서 10%를 넘기게 되면 이제 진짜 이 광기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찐 포모장이 나오게 되면서 코인별로 좀 돌아가면서 이 급등세가 나온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클, 그러니까 해당 사이클의 주도 코인은 포모장 막판까지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1년 4월 달에 뭐 도지코인, 에이다, 뭐 이더리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 이 트럼프발 불장 때는 리플과 솔라나가 그런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움직임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한 요것을 지금 머리에 새기면서 요것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먼저 요게 지금 그 시점이 지금 요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요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초록 색깔, 빨간 색깔이 이 김치 프리미엄의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초록 색깔이 그 김푸였을 때,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역푸였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퍼센티지가 5%, 김푸 5%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 여기서 요 선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요 선 정도.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여기 날짜 지금 2020년 11월 제 옆에 요 화살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11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에 보시게 되면 2020년 11월부터 비트코인이 점점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역푸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쭉쭉쭉쭉 발생을 하다가 요 시점부터,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김푸가 조금씩 이제 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끼다가 점점 끼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딱 5%, 지금 여기 보시면 5% 보이죠? 딱 5%를 넘기게 되니까 이 비트가 딱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조정장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단기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비트코인이 약조정으로 좀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게 되려면, 그러니까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오게 되려면 좀 더 상승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나서야 이렇게 좀 깊은 조정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뭐 역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제 김푸가 이제 5%를 딱 찍었죠.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 김푸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역푸가 이렇게 확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역푸가 지금 마이너스 5%까지 나왔던 요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 0.5% 아니 마이너스 5% 역푸가 왜 발생을 했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보세요. 역푸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푸가 계속 발생을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상승을 할 때 역푸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한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은 이게 진짜 찐 상승이 맞나? 라는 약간의 불신의 시기죠. 그러니까는 확 달려들지 못하다가 그런데 점점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푸가 아니라 다시 또 김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5% 여기를 이제 또 살짝 맞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다시 이 김푸도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이제 5%를 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를 넘어서 점점 이제 여기가 10%대까지도 넘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때부터가 한 3월 달부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부터 이제 요 시기가 4월 달. 그래서 뭐 5월 달까지도 이제 요때가 이제 5월 달까지도 김푸가 이때가 거의 한 20%도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도 지금 이 4월 한 중순쯤, 한 중순에서 한 말쯤에 이렇게 20%가 넘겼었고 5월 달까지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쭉쭉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을 때 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알트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도지코인을 가지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2021년도 지난 사이클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것이 도지코인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의 경우가 2021년 5월 8일 이 어버이날 때, 어버이날이 딱 요때거든요. 딱 요때 보시면 딱 5월 8일 딱 요때 도지코인을 840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5월 달이고 도지가 미친 듯한 그 상승을 시작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요 박스권을 딱 쳐놨어요. 그래서 3월 이제 한 말쯤부터 한 4월 중순까지 요때가 한 66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65원대, 그러니까 60원대에서 한 300원대까지, 350원, 그때까지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요 당시에 김푸가 어떠했었느냐? 지금 3월 말에서 한 4월 한 중순 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정확하게 요때거든요. 지금 요때 지금 보시면 요때가 지금 3월 말이니까 22일 말이니까 요때하고 지금 4월 중순까지 하니까 딱 요 시기, 그러니까 김푸가 엄청나게 꼈었던, 지금 뭐 5%를 넘어서 10%, 15%, 20%까지 갔을 때 이때 엄청나게 이 도지코인이 막 날뛰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알트들이 많이 요 시기에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를 넘겨서 이제 막 10%까지 막 가게 된다면 그때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이 과열됐었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히 그 사이클의 주도코인 같은 경우는 포모장 막판까지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낙폭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점을 찍고 이 바닥까지 마이너스 65% 반토막이 훨씬 더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엄청나고 또 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더 나는 거니까 얼마나 이 변동폭이 큰 거겠어요. 그것도 단 며칠 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고점을 넘겨서 여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한 게, 저도 이 시기를 겪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것을 봤을 때
이제 그 사이클의 주도 코인으로 봤을 때는 그 주도 코인 같은 경우는 이 포모장의 막판까지도 좀 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 5월 달까지도, 그러니까 이때가 5월이거든요. 5월 달까지도 이 김프가 높았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코인이 또 오른 게 아닌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이 도지코인과 또 이 당시에 제가 에이다를 말씀드렸죠. 에이다를 보게 되면은, 에이다 어디 있죠? 에이다 안 보이네. 에이다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4월달 이때 보시면 그러니까 3월달, 그러니까는 1월달, 2월달 쭉쭉쭉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때도 이제 상당한 요 낙폭을 보였죠. 이것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대충 이게 업비트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동으로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44%니까 지금 뭐 이거 마찬가지로 에이다도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도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의 주도 코인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한 것은 2021년 대불장, 이 4월 대불장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를 보느냐? 올해가 아니죠. 작년 11월 달, 요때를 또 볼게요. 요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보시면 작년 11월 5일날 미 대선이 있었고 6일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섭게 또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김프도 역푸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살짝 뭐 김프가 그것도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 1%대니까 뭐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었다가 상승을 쭉쭉쭉쭉 하니까 이때도 이제 역푸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가 이 상승세를 좀 못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는 상승장이 처음에 나올 때 이것이 과연 찐 상승일까? 라는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그 계엄령 쇼크 이후로 그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김프가 확 또 커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가 한 5%, 작년 12월 22일경,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좀 한번 튀어 올랐고, 그러다 다시 빠졌다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또 급격하게 이 김프가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대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그래도 한 8%대까지는 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이클의 그 주도 코인은 이제 좀 리플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이 리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이클의 주도 코인은 포모장 막판까지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이 리플과 솔라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1월달 같은 경우, 이 리플 같은 경우가 한 번에 그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12월 고점을 해가지고 여기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달러로는 3.4달러, 그리고 원화로는 이제 거의 5,000원 가까이 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 사이클에 좀 마지막에 갔을 때, 그때부터 김프가 확 또 증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김프가 증가하는 시점, 특히 5%를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점점 이 불장의 그 막판으로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주도주 코인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도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솔라나도 이제 잠깐 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솔라나도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이게 계엄령 쇼크죠. 그러다가 하방으로 좀 꽂지만, 그러다 1월 달에, 지금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까지도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때 그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최고점을 찍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딱 그 시기가 지금 한 1월달, 이때 이제 김프가 막 꼈을 때, 그래서 2월달까지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요 시기에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주가 아니죠. 주도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장 막판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는 거의 막판에 갈 때까지 마지막 슈팅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슈팅이 나올 때가 진짜 이 고점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승을 한다고 앞으로 더 갈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왔으면은 이게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을 앞으로 매우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소한 이 5%를 넘기기 시작을 하면 각을 잡고 좀 봐야 되면서, 이제 5%를 넘어서 막 1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막 광기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요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짜 찐 이 알트들의 큰 상승이 나오는 그 시기가 5%를 넘겨서 막 10%를 넘기는 그 시기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도지코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를 특히 좀 요 시기에 이제 큰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개미들이 찐 포모장을 좀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지를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의 경우는 알트의 비중이 50% 정도에서 50% 미만, 뭐 한 30% 정도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비트 기준을 해가지고 알트의 비중이 뭐 80% 까지 뭐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개미들, 우리나라의 이 코인 투자자들이 진짜 이 알트들의 이 찐 포모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김치 프리미엄을 매우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매도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좀 각을 잡고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막 5%를 넘어서 이제 10%를 막 넘기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엄청난 이 알트들이 찐 포모장이 왔을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지금 역푸죠. 마이너스 1.9라고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9니까 지금 마이너스 1.9%의 역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역푸에서 김푸로 전환이 되면서 5%대까지 도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 도달하고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뭐 역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또 조정장이 깊게 또 상승장에서도 조정장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좀 김푸가 빠질 수 있다가, 그러면서 상승세가 나올 때 역푸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게 진짜 찐 상승이 맞는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맞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막 미친 듯이 또 이제 달겨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푸가 요 5%를 넘어서 이제 뭐 10%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알트들이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분할 매도를 그때는 시작을 무조건 해야겠죠.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매도를 시작을 하면서, 특히 주도주가 아니라 주도 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리플이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근데 진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고점에서 파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그 눈이 막상 우리가 그 시장에 있다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와서야 여기가 고점이었구나를 느끼게 되지, 매일매일의 움직임 그 속에 있을 때는 진짜 여기가 고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보다, 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에 이제 그 순간에 있으면은 그렇게밖에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이 고점을 판별하는 그 능력이 매우 능력이 낮아지기보다는 매우 분간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역푸라는 얘기는 이 시장의 과열은 전혀 없으면서 아직은 우리가 도망갈 시기가 아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다시 또 비트코인이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매도를 할 시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고점 찍고 123K였나요? 고점 찍고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또 그때 팔 걸 이 껄무사가 되면 안 된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이클을 보고 큰 그림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이때 못 팔고 지금 떨어졌다고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엇보다 역푸라는 얘기는 이 시장의 과열은 전혀 없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시장에 좀 지켜보면서 계속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